영장 사건을 담당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왜 이 사람은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사전 구속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왜 단 한 번도 못했을까? 이런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종종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12년째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창희 변호사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수사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수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수사에 대해서 피의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버거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가족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되지 않았을 때 수사를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변호인과 피의자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중에 예상치 못하게 구속영장 발부가 되었고 구속수사를 받는다 그러면 가족분들은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피의자를 대신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구속 중에도 변호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 변호인의 입회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호인이 동석하에 피의자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으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족분들이 꼭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해요. 교정시설 나름의 다 제도나 절차가 있어요. 일관적이지 않고 그게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제일 정확한 방법은 저에게 물어보는 것보다도 피의자가 수감되어 있는 그 장소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민원으로 질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가 되기 이전에는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가족분들이 그냥 직접 가셔서 거기서 신청서 하나만 쓰시면은 면회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이제 면회 횟수나 시간 등의 제약이 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또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고 첫 번째로 가족에 대한 면회 등록 절차를 거치고 예약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또 교정시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직접 교정시설에 문의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걸 재차 강조드리고요. 다만 가족분들의 면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족들과 또는 지인들에 대한 면회로 위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면회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피의자 누구에 대해서 접견이 가능한지를 꼭 해당 시설에 문의를 하셔서 헛걸음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가족분들이 변호사와 소통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엔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통해서 변호사를 많이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 과정에서도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의견 교환을 하는 건데요. 저는 사실 이런 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인 가족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못해요. 물론 억울한데 구속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게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피의 사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변호사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전달할 때 정확한 사실관계가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사건 파악을 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족분들이 오면 마음은 이해합니다. 다만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구속영장 통지서나 아니면 범죄와 관련해서 공소장 아니면 기록 꼭 들고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족분들이 변호사와 소통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고민하는 단계에서 그걸 결정해주는 정도이고, 또 변호사가 피의자와 접견 또는 영상 접견 등을 통해서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그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까지가 가족분들의 역할이실 것 같고요. 변호사를 믿고 그 다음에 그 변호사의 지휘 아래서 사건을 진행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의 탄원서가 이제 형사 재판에 어떤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라는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탄원서라고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구속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통해서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의 가족들이 판사님한테 읍소하겠죠. 그러니까 그 읍소의 취지의 탄원서는 의미가 없어요. 너나 나나 다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떤 탄원서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양형 기준에 있어서 유리한 정황 조건이 되는 거가 탄원서에 들어가 있다면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 남편 용서해 주세요. 우리 남편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 평생 속 한 번 안 썩이고 정말 그랬습니다. 판사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건 의미 없어요. 하지만 탄원서 안에 우리 남편은 20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지 않았고 이런 봉사 경력이나 이력이 있고 우리 가족은 한 5명이 되는데 생활비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남편이 모든 걸 다 부담을 해왔다라는 식으로 정상관계라고 하죠. 사회적 환경 그리고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런 부분들 양형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탄원서에 반복적으로 기재를 해주신다고 하면 당연히 판사님도 그 부분을 보실 거고 이렇게 가족들이 말하는데 이게 거짓일 리가 있겠느냐라는 마음으로 당연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피의자에게는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뭐 안타깝고 기억에 남는 어떤 A라는 사람의 케이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영장 사건을 담당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왜 이 사람은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사전 구속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왜 단 한 번도 못했을까? 이런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종종 있었어요. 사건을 하다 보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중대하고 실형의 가능성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불렀을 때는 어느 정도의 증거가 확보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은 구속영장 신청을 안 하는 게 이상해. 본인만 몰랐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워요. 실질심사 통지서가 불시에 날라오거든요. 나는 하루 또는 길게 3일밖에는 준비를 못해. 경찰 단계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건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라면은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수사 과정에서부터 내 사건이 중대하고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꼭 대응하라고 하는 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요. 이거는 사안만 봐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할 사안이 아니에요. 어줍지 않은 변명이나 거짓말이 너무 많이 섞여 있는 거야. 수사기관이 지금 어디까지 조사되어 있는지를 자기가 파악을 못하고 그냥 난 부인해야지, 난 그냥 무조건 다 잡아떼야지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면 괘씸죄 때문에 영장 청구가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영장 청구가 된다 하더라도 뭐 사안이 경미하면은 당연히 영장 발부가 기각이 될 수 있겠죠. 그 영장이 신청됐고 실질 심사하고 나오기까지의 하루든 3일이든 그 기간 그 맘조림 정말 피말리거든요. 그거를 안 겪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야. 매번 강조드리지만 구속영장이 신청이 될 수 있을 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미리 준비를 한다라는 포인트로 구속영장이 되지 않을 사건이라고 하면은 않을 만큼의 범죄를 시인을 해서 인정을 해서 간다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꼭 받으셔서 비용적으로 그리고 본인 심리적으로 본인 가족들의 심리까지도 보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가족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창희 변호사였습니다.